자,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30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301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해 보는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먼저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세금부가 징수 권한인 자, 과세 주체. 예? 납세 의무자는 반대되는 개념이고, 납세 의무자는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고, 과세권자,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인 자. 취득세는 누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취득세는 과세권자. 누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 도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과세 주체가 되고, 등록면허세는 고개를 드시고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구도, 구도가 과세 주체가 되고, 그래서 둘 다 도세인 건 똑같다고 그랬죠? 다만 특별시, 광역시에서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세인데 등록면허세는 자치 구세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격을 보면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죠?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됐죠? 그래서 취득세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세가 과세되고, 등록되지 않은 자 그런 토지도 대상이 되고, 허가받지 않은 것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하죠. 그래서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합니다. 등기 등록이 없으면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고,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명의자 과세원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없어도 만약에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무효 취소원이 있어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이런 때는 안 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그러면, 이걸 좀 지난 시간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할 때 좀 잘못 설명한 게 있어. 저 말은 제대로 했는데 글씨를 잘못 써놓은 게 있어 수정할 겸해서 우리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비교해서 한 가지만 추가를 해보면, 여러분이요, 취득세와 그 다음에 우리 등록면허세를 비교를 하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우리 표 이렇게 쭉 비교해 드렸었죠. 그럴 때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되느냐 그러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그죠? 사실상 취득자. 그래서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사실상 취득자예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등록을 하는 자. 그래서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요거 외관상 등록을 하는 자라는 자는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라고 그랬죠. 외관상 외형상의, 자 우리 공시법 배운 그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등기 권리자,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는데, 제가 요거를 갖다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X라고 이렇게 말은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편은 보니까 막 수업 끝날 때 칠판을 보니까 끝나고 나서 보니까 X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X가 아니라 이거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그래서 오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의 자 권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수정을 합니다. 등록면허세 막판에 제가 이렇게 판수해 드릴 때 말은 외관상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하는 사항, 공부에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다. 등록면허세. 근데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거지,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 등록되면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얘가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명의자 과세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주의 과세요. 그래서 요거 제가 그 X라고 돼 있어 저 필기를 했었는데 막판에 나중에 보니까 이게 X라고 돼 있었는데 아니고, 외관상 자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거 맞고 오고,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수정해서 자 이것도 추가하시고요,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자 등록면허세와 취득세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둘 다 누가 과세 표준을 결정하느냐? 납세의무자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둘 다 납세의무자가 원칙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이고,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 결정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냐?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 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또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뭐하게? 낮게, 미달하게,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불성실 신고했다고 와서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하는데 항상 무엇으로 결정한다? 시가표준액으로. 자,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이런 객관적인 취득은 시가 편익보다 높든 낮든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현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가 편익 1억짜리인데 자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이 취득했다 그러면 시가 편익보다 낮게 취득했지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니까 그 8천만 원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자, 그 요까지 배웠고, 근데 결정적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 뭐라고 그랬습니까? 등록 당시 가액이라고 그랬습니다. 등록면허세 과세표는 등록 당시 뭐 신고하는 가액, 등록 당시 시가편익 이런 식으로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현할 때 등록면허세 보세요. 과세표현 결정 시에 취득 당시에는 1억이었는데 자, 등록 당시에는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졌어요. 1억 2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 취득 당시에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에 1억 2천만 원이 되면 어떤 것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한다? 등록 당시 1억 2천만 원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그랬죠? 변경된 가액 요게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요걸 과세표준하고. 자, 그다음에 우리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여러분요. 자, 취득세는 면세점 규정이 적용됩니다. 취득 가격이요. 산출세가 아니라 취득 가격이 얼마? 50만 원 이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그럼 취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지 않는다. 자, 면세점 적용받습니다. 근데 자,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규정이 있다 없다?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 일세이기 때문에 공짜로 등기 등록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할 때 세액이 6천 원 미만 나면 무조건 얼마 받는다? 6천 원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6천 원 받는다고.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취득세는 면세점 규정이 적용되는데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최저세액 제도가 있어가지고 최저세액. 자, 등기 등록할 때, 하여튼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세 세액이 계산했더니 5,400원 나왔다.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이렇게. 자, 6,000원 미만 나면 6,000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등록면허세 고개를 들고 뭘 열심히 이렇게 보셔. 고개를 들고 생각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본인 스스로 그냥 생각해 보면 돼요. 자, 등록면허세 여러분이요 또 취득세 비교를 해보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둘 다 취득세 신고기한 원칙 취득일부터 언제까지요? 60일을 신고기한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증여로 취득했을 때 60일 내 증여로 취득했을 때도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상속인이 국내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아니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할 때는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땡. 등기한 후 30일 이내 신고 납부한다. 땡이에요. 등록관서에 갈 때 등록면허세 지자체 도구에 낸 영수 안 갖고 가면 등기 등록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자,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원칙 기간 나오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고 그랬습니까?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역시 등록하기 전까지라고 그랬어요.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그랬습니다. 원칙 기간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우리가 등록면허세가 나중에 기간이 나오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등록 후에 과세 대상이 되거나 추징 대상이 되거나 처음에 이게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나중에 중과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 중과성이 된 날 사유 발생일부터 요거 30일 이내에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는 기간이 있긴 있지만 이거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서 원칙은 하여튼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기간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상속증여 포함해서요. 예. 자, 꼬셔 넘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자,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일반 가산세는 똑같아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했다.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40%, 자, 단순 무신고는 20%, 과소신고했다 10% 이렇게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자, 이거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깔아 놓는 거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미납한 기간 1일 얼마? 0.03%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되고요. 만분의 3. 그 다음에 또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 몇 프로? 네? 80%, 100분의 80, 80% 중과산세가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이런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이게 조세를 아예 포탈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우치와 친구들이나 등록면허세 지자체 안 내고 와서 등록관서에서 도수를 써서 등기 등록하고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지붕 타고 사라지고 이거 되는 거지. 우리는 안 되니까 취득세와 달리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사치성 재산이라는 게 있는데 지방세에서 자세히는 아직 뭐 안 배웠습니다. 별장, 고급오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주택인데 이런 사치성산이라는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중과세랍니다. 몇 프로로 중과세하느냐는 나중에 배울 일이고 이렇게 중과세를 해요. 그런 걸 취득하면. 근데 등록면허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대해서 중과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부과되는 부가세목이 있는데 취득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어도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액이 자 없을 때 뭐만 부가세로 부과된다? 지방교육세만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만.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내 비교해서 쭉 정리해드렸잖아요. 언제 배웠냐 이런 표정인데 다 배웠습니다. 이런 거를 자 비교해서 정리를 해드렸고 뭐 등록면허세는 뭐 이런 거요. 세율 아직 과세표준과 세율은 아직 뭐 정확히 또 과세표준 그러니까 말소등기 변경등기 같은 것은 건당 6,0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건수과세편이고 그 다음에 6,0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종량세와 정액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뭐 등록면허세에서 저당권, 지상권, 뭐 임차권, 지역권 이런 거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아직 안 배웠어요. 왜냐 이런 것들은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공시법에서 저당권, 지역권, 지상권 이런 걸 배우고 와야 되니까 아직 안 가르쳐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죠. 26개 시험에서도 나왔지만 보세요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 달리 취득세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는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등록면허세는 신고를 안 했어도 자, 만약에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다.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신고한 것으로 봐가지고 이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신고한 것으로 봐주니까. 자,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험에 몇 년 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이번 26회 시험에도 또 나왔었죠. 등록면허세 지문에 신고하지 않았어도 신고기한 내 자,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보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는 정확히 얘기하면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된다 이렇게 지문에 나왔어요. 무신고 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고한 것으로 봐주니까 등록면허세는 이런 규정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래서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오늘 여러분 드디어 301페이지 재산세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하여튼 자, 우리 여태까지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배웠고 이제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재산세를 이제 오늘 배우기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301페이지 펴놓고 제 설명을 쭉 듣습니다. 뭔가 열심히 적어 가셔가지고 열심히는 적는데 자, 다음 주에 내가 그걸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생각이 안 나고 그런 말씀 꽝이니까 설명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용어를 익히고 스프를 한번 보는 거예요. 편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용어를 익히고 자, 그 다음에 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런 세금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신고기한 같은 거 물론 정확히 아직 못 외워도 뭐 이런 것들 자, 가장 기본적인 기간이 아직 못 외웠어도 수십 번씩 여러분이 제가 한 30번, 40번 앞으로 시험장 가기 전까지 중요한 것들은 한 50번씩 이렇게 복습하면서 정규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죠.
자, 전주에 복습하면서 알려드리죠. 끝나고 알려드리죠. 자, 상기시켜드리고 또 그 다음에 자, 그런 것이 계속 순환마다 거듭되고 무슨 제가 앞으로 문제 풀 때든 뭐 할 때든 계속 얘기해드리기 때문에 수십 번씩 상기시켜드리니까 한 20번째는 까먹었어도 30번째는 기억하겠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러니까 시험장 하기 전까지 여기 봅니다, 여러분. 자, 재산세는 여러분 보시면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수가 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인데 세 문제 우리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세 문제가 나오고 있고 제가 세 문제 26회 시험도 뭐 역시 출제 예상했는데 역시 출제 세 문제 됐습니다. 어떤 것들이 출제되느냐면 재산세는 성격이요. 어떤 성격의 세냐 공부하고 그다음에 재산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느냐 이 과세 대상 있잖아요. 자, 그 과세 대상 중에서 자, 여러분 과세 대상은 이 세금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느냐 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은 종합 문제 속에서 이번에 26회 시험만 해도 지문이 한 줄 나왔고 그다음에 또 재산세 과세 대상 또 물어보고요. 지문에서 또 특히 토지에 관한 거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 역시 또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상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상에서 문제가 독립한 문제가 나왔죠. 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과세상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냐. 이거는 등록면허세 빼놓고는 다 자, 각 세목별로 취득세, 자,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다 시험에서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재산세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 중에서도요, 이 토지를 보유할 때 이 토지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재산세에서 좀 어렵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어렵냐면 이 토지용 부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자, 기초부터 시작해서 제 강의를 잘 들으시면 나중에 자, 여러분들이 특별히 제가 기억하는 걸 잘 기억하면 어렵지 않은데 여기 이제 또 혼자서 공부하거나 헷갈려 버리면 이게 또 이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랑 같이 공부하면 되고요. 자, 이 토지용 구분은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건 아닌데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5회 시험 때 토지용 구분 문제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이 토지용 구분 문제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농지 1000평이 있고 나대지 1000평이 있고 공장용지 1000평이 있고 만약에 또 어떤 사람이 상가 토지 1000평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면적이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얘네들 토지를 세금을 똑같이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겠지. 예. 자, 그러니까 자, 토지 유형을 이용 모습에 따라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눠서요. 이 토지가 어느 유형의 토지에 속하느냐를 시험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 그러면 자, 오늘 살짝 맛보기로 볼 건데 분리대상 토지 그러면 뭐 농지라든가 목장용지라든가 공장용지라든가 또 골프장용 토지나 고부락장용 토지 같은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라고 그래서 상가 토지 같은 거 흔히 그 다음에 종합 합산 대상 토지 그래가지고 나대지 잡종지 같은 뭐 이런 것들이요. 자, 이렇게 재산세 되는 모든 토지를 이렇게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놓고 이 토지가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를 시험에서 물어본단 말입니다. 25회 시험 같으면 자, 박스에 몇 개 집어넣고 자, 토지형이 같은 것끼리 한번 짝지어진 것을 골라봐라 나왔습니다. 26회 시험 전에 제가 지난 26회 시험 전에 자, 토지형 구분 문제는 이제 25회 나왔으니까 26회에서는 독립한 문제는 안 나오니까 안 나온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재산세에서 토지형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상에서는 토지형을 구분할 수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래서 자, 그 정도 그 간접적인 것들을 풀 수 있는 또 종부세 대상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것들만 디테일하게 자세히 할 필요 없고 제가 알려드린 그런 정도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역시 시험에서 26회 시험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문제를 풀 때 자, 제가 알려드린 흔히 예로 들 때 제가 한 몇 개 예를 딱 드는 것 중에서 자, 그 하나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토지형을 구분할 수 있었고 종부세를 고를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겁니다. 근데 25회 시험이요. 자, 아니 26회 시험이요. 그렇게 독립한 문제는 안 나왔고 간접적으로 나왔죠. 자, 27회 시험에서는 자, 다시 토지형 구분 문제는 여전히 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납세의무자 부분은 거의 시험에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5회 시험 때는 중요 개정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무조건 나온다. 이건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무조건 나온다는데 무조건 그 개정 내용을 물어봤어요. 근데 26회 시험에는 제가 그랬어요. 무조건은 빼고 나온다. 그러니까 자,
25의 시험은 무조건 나온다였고 26회 시험은 무조건은 빼고 나온다. 그래서 독립한 문제로도 출제 가능성이 높았고 독립한 문제로 안 나오더라도 종합 문제 속에서라도 역시 또 물어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하여튼 나온다 그런 거였습니다. 27회 시험이요. 역시 납세무자 26회, 25회보다는 중요성은 좀 떨어졌지만 여전히 납세무자는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납세무자는 중요합니다. 역시 거의 매년 나올 수 있고요. 건너뛰는 해도 있었지만 또 세금 계산은 우리 과세 표준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이요. 25회 시험 때는 안 나왔었어요. 제가 26회 시험 지난 26회 시험 전에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은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이건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는데 역시 독립한 문제로 과세 표준과 세율 무조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찍는 족족 무조건 나온다고 하니까 무조건 막 다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뻥이 아니라 돌려보세요. 이걸 돌려보면은 다 녹음이 촬영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독립한 문제로 무조건 나오는데 무조건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찍는 족족 잘 나오잖아요. 찍는 족족 제가 다 정확히 예외 없이 다 고도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딱 찍었다. 그러면 제가 강의 안 하지. 제가 주식 이거 오른다 그러면 오르고 자, 이런 쪽으로 가겠죠, 제가. 자, 근데 제가 찍은 것에 분명히 저 26회 시험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10개 올해 시험에 꼭 나오는 거, 이거 꼭 나온다고 하는 것을 10개를 찍어드리면 그 가운데 7개는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2-3개 안 나온 것들은 언제 나오냐? 거의 다음에나 그 다음에 정도에 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요. 자, 그래서 하여튼 간에 요 과세표준과 세율도 이제 27회 시험에서는 요거 조금 중요성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과세표준과 세율도 여전히 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납세 절차요. 재산세 자 납세 절차 이것도 독립한 문제로 자주 나오고요. 독립한 문제로 안 나오면 종합 문제 속에서도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역시 26회 시험에서는 납세 절차 별표에 3개 썼죠, 이거. 자, 그래서 여전히 또 이것도 자 남았는데 독립한 문제로 여전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산세에서 만약에 납세무자가 또 독립한 문제로 나오면 재산세에서는 세 문제 나올 때 한 문제는 종합 문제로 나와요. 이게 독립한 문제로 나오면 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 이제 문제가 한 문제 독립한 문제로 나오고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또 나올 수 있고 토지연구분 문제가 만약 토지연구분 문제 같은 것이 독립한 문제로 안 나오면 그러면 이제 납세무자 자 과세표준과 세율 납세율자 이렇게 나오고 토지연구분 문제가 독립한 문제로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 토지연구분 문제 한 문제 그다음에 납세무자에 관한 것으로 해가지고 과세상이라든가 납세율자 섞어서 종합 문제 또는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문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예상되고요. 27회 자 여기 또 보시면 여러분 재산세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중심으로 공부하고 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00페이지 봅니다. 301페이지네요. 재산세 총론 의인데 줄 긋지 말고 읽어봅니다. 재산세는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보유에 대해서 그 소유자에게 매년 반복해서 자 부과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여러분 성격을 보면 재산세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대물세 그랬는데 자 지방세 주요 3개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물세라고 그랬어요.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근데 토지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를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즉 인세력 성격이 있다. 절 보세요. 그래서 지방세 주요 3개 세목은 물세, 개별과세, 종부세, 양도세, 국세 2개 주요 세목은 인세 합산과세하는데 중간에 딱 끼어있는 재산세 원래 흰민이들 사이에서는 연애할 때만 양다리 걸치면 뺨 맞지 살아갈 때는 양다리 걸치라고 그랬죠. 제가 항상 우리가 양다리 걸쳐야지. 그래서 원칙 재산세는 물세 내외적으로 인세력 성격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물세냐 인세냐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는 물세냐 인세냐 다음 중 물세인 주세 인세인 주세 이런 표현은 안 나온다고 해서 이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시험에서는 물세냐 인세냐 이런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물어봤냐 26개 시험에 보면은 지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자 적용한다. OX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OX요. 예? 자 주택별로 맞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A주택과 B주택이 있다. 재산세 부과할 때 노원구청장은 갑소유라고 그래가지고 같은 사람 소유라고 그래서 A주택과 B주택 가격을 합산해. 그래서 세율 적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택별로 A주택 곱하기 표준세율, 자 B주택 곱하기 세율 따로따로 이렇게 한다는 거 이미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맞는 편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여러분. 이걸 바꾼다 그러면 자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O X X입니다. 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바꾼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 표준세를 적용한다. 이러면 틀려. 합산 그러면 틀리고. 물세니까 개별 과세한다니까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의미를 내가 이미 취득세, 물세, 인세 할 때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전혀 줄글 필요도 없어요. 수익세. 자, 재산세는 응익과세하는 조세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자, 무슨 얘기냐? 이건 수익성을 말해요. 응아릉 수익성에 응해서 과세하는 세금이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만약에 10번 출구 앞에 어떤 상가 건물 4층짜리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과세권자는 지나다니면서 뭔 생각하냐면 자, 이 노원역 10번 출구 앞에 4층 건물이야? 그러면 1년이면 이 정도 수익이 발생하겠구나.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뭘 보고? 수익성에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응익과세라고 합니다. 말뜻만 짐작하면 돼요, 여러분들. 예. 시험에서 응익과세냐 응능과세냐 묻지 않아요. 이건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말뜻만 아시면 되고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일단은 과세 주체는 자 시장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시군구세고 또 성격 재산세는 원칙 물세고요. 주택이나 이런 것들 건축물 개별과세합니다. 근데 자 토지 경우만 예외적으로 어떻게 한다? 합산과세 한다는 성격이 있고 또 여기 안 나왔지만 재산세는요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역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합니다. 그러면 거기다 또 써놔요. 그러면 동그라미 3번 아래에다가 4번 해놓고 자 재산세는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고요. 자, 그래서 재산세도 있다고 보겠지만 여러분요, 재산세도 자 등기 이전 안 받았어도 재산세 납세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재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도 재산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주의 과세하고요. 또 거기 하나 더 써놓으면 5번에 놓고 재산세 역시 현황 부과입니다. 현황 부과. 그래서 과세 기준일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합니다. 요거 하나 더 써놓으시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격은 마무리 짓고 자 과세권자와 납세무자인데 과세권자를 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인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시군구가 과세권자가 되고 자 부동산 소재지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 관할 납세지는 이미 배웠어요. 일별에서 취득세 할 때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라고요? 물건 소재지. 자 국세는 납세지가 원칙적으로 어디라고 했어요? 주소지. 국세는 주소지 원칙이라고 하고 아무데나 세금 내도 어차피 국고로 귀속하니까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산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합니다. 자 부동산 소재지인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고요. 그 다음에 단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장과 구청장 공동과세 그랬는데 요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무슨 말인지만 아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이걸 봅니다. 우리 오늘 오다 보니까 오늘 제가 저녁 때 강의 끝나고 그 수원에 합격자 모임이 있어가지고 근데 오늘 그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서 뭐 회의가 있어요. 뭐가 있는데 거기는 안 갔어요, 제가. 거기는 그냥, 공적인 거지만, 거기는 빼고, 그 수원에, 제가 강의했던 곳이, 강의했던 합격자 모임에, 거기 이제 거기 학원이 이제 없어져요. 자, 문을 다 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바람에 제가 거기를, 언제 보냐, 그분들. 그래서 제가 거기를 회사에 안 가고, 다른 회사 이제 어디 강남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거길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술 한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차를 안 갖고 오고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이따 서울역 가서 수원역까지 또 기차 타고 이렇게 해서 가려고 다 준비하고 딱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그런 일정으로 이렇게 바쁘게 또 오늘도 아직까지도 합격자 모임이 아직 다 안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합격자 모임을 또 오늘도 이제 가려고 합니다. 또 어쨌든 간에 자 가려고 하는데요. 자 특별시 요거 좀 설명드리면 별 얘기 아닌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서울특별시 봅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특별시에서는요, 여러분 보세요. 특별시에서는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재산세 100만 원을 낸다, 100%를 낸다, 만약에 100%를 낸다, 재산세를. 그러면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재산세 100%요. 서울특별시와 그러면 노원구에 재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재산세는 여러분이 100%를 내면 그 낸 재산세는 지금 비율은 뭐 법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하여튼 뭐 50%는 서울특별시로 가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노원구로, 자치구로 갑니다. 구세로. 그래서 50%는 자치구로 가고, 그 재산이 소지하는 구로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로 갑니다. 왜 이렇게 서울특별시에서는 이렇게 나눠서 징수하냐면 특별시와 그 자치구가요. 이런 거예요. 서울은 천차만별입니다. 그죠? 강남과 강북이 더 차이가 나고, 또 강남 쪽, 저쪽 한강 이남 쪽도, 소위 말해서 강남 3구라는 곳과, 그 다음에 저쪽 쪽 사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금천구, 구로구, 뭐 또 중랑구 이쪽에서 뭐 이런 데들은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구는 재정자립도가 막 몇백 프로가 돼요. 돈이 넘쳐나는 거죠. 근데 어떤 구는 또 재정자립도가 또 떨어집니다.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방재정자립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이 조그만 땅 떠나서 불균형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서 50% 받아가지고 서울특별시 수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자치구에 골고루 배분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시에서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여러분이 납부하신 재산세는 특별시세와 자치구세로 이렇게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 재산세 과세권자, 과세 주체는 누구냐 그러면 누구라고 대답하셔야 돼? 시군구, 시장군수, 구청장이 과세 주체가 됩니다. 이렇게 과세권자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여러분들요. 이어서 봅니다. 이어서 보시면 301페이지. 납세 의무자입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는 건데,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요거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재산세 과세 대상 그 아래부터 좀 보세요. 재산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부과되느냐? 먼저요, 부동산이요. 토지, 건축물, 주택 이 세 가지가 대상입니다. 부동산에서는. 그래서 거기 토지 동그라미 1번 토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서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합니다. 사실상의 토지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토지입니다. 지적법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어떻게 한다? 포함하는 모든 토지입니다. 실질과세연수상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되니까. 바다를 매립간 쳐간 다음에 중공인가전에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그런 토지도 등록되지 않았지만 이런 토지도 대상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이제 건축물의 개념들을 좀 배우고 오면 나중에 취득세 할 때 이제 다시 우리 기본서 나와서 취득세 할 때 건축물의 범위를 자세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잘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건축물에 다만 거기 건축물에 여러분들이 돼지꼬리 땡냐에서 건축물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무허가 건축물 포함한다, 제외한다. 무허가 건축물은 포함해, 제외? 포함합니다. 실질과세연수상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하니까 무허가 건축물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입니다. 재산세 대상이요. 주택인데요. 주택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쪽 보시면 우리 주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봅니다. 여러분 주택이라는 것이 뭐냐? 재산세 대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재산세 대상 5가지인데 상식처럼 아셔야 돼요.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가지인데 어떤 거냐? 재산세 대상 5가지요. 토지요,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 그 다음에 선박과 그 다음에 항공기요. 이렇게 5가지가
재산세 대상입니다. 그럼 상처럼 하셔야 돼요. 재산세 대상 5가지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뭐 모의고사 같은 거 보다 보면 여기다가 차량 같은 거 슬쩍 집어넣고 물어봅니다. 차량은 취득세 대상이지만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럴 때 금방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자, 이 토지, 재산세에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토지요. 그러니까 모든 토지니까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미등록된 토지도 자, 포함합니다. 자, 미등록된 토지도 포함하고 금방 말씀드렸죠? 네, 포함해서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 되는 토지에는요. 주택의 자, 부속 토지는 주택의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는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자,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냐면 제외예요, 여러분들. 제외예요. 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주택이라는 게 뭐냐? 자, 요것도 좀 비교해서 같이 알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 세대원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로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우리가 주택이라고 합니다. 주택. 자, 그럴 때 주택은 세대원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인데요.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위 C값 현액 있죠. 공시가격을 평가할 때 주택은 항상 이 건물과 토지 가격을 통합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건물과 토지 가격을 합쳐서 통합해서 평가해요. 그래서 건물과 토지 가격을 통합해서 평가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같은 그 공시가격은 그 가격은 여기 주택과 그 토지 가격, 일정 면적까지 토지 가격을 합친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할 때도 통합 과세합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 통합 과세. 뭐로 통합 과세하느냐?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주택분 재산세상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자,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주택 그러면 항상 여러분요. 자, 뭐라고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 일정 면적까지 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거. 자, 상가에 대한 과세 입장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상가에 대해서는 과세할 때 봅니다. 상가는 상가에 건물과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상가는 건물과 토지가 있으면 가격을 공시가격을 평가할 때 상가는 건물은 건물 가격을 따로 개별 평가합니다. 개별 평가하고 또 그 다음에 상가 토지는 토지 가격을 또 따로 평가합니다. 과세할 때도 개별 과세예요. 상가는 자, 건물은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 상가 토지는 자, 또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 이렇게 상가 건물과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많은 내용들을 어려운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개념을 머릿속에 갖고 항상 재산세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재산세는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항상 어떻게 한다? 하나로 가격을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한다.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가격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한다. 아셨죠?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고 그러는데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요.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요. 자, 이 재산세상이 되는 건축물은 나중에 범위 자세한 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취득세와 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취득세에서 배울 거고요. 나중에 기본서 할 때 좀 더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 공법이 좀 기본적인 개념들 배우시고 이 건축물에 금방 얘기한 제가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주택 그러면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과 자, 세대원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로 된 주거용 건축물 및 자,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항상 주택 그러면 부속 토지를 제외한다 그러면 틀려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항상 주택에는 일정 면적까지 토지를 포함하고요. 또 재산세상이 되는 이 주택에는 별장도 포함합니다. 자,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과세를 재산세에서 해요. 자,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주택분 재산세상이 되는 주택에 포함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장 그러면 자,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 즉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라고 그랬죠?
꼭 산간 해변 휴양지 멋진 그림 같은 집이 아니라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어도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누구를 주민등록 전입 안 돼 있고 누구를 가끔씩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한다던가 그럼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별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별장도 주택분 재산세인 주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관공기는 재산세 대상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하여튼 물 위를 떠다니는 배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해서요. 타가지고 항공에 사용하는 거면 비행기, 비행선, 뭐 활공기 등 웬만하면 다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항공기 있잖아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항공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드론 같은 거 있죠. 요즘 저 인구에 회자되는 드론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탑승해서 항공에 사용해야 됩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하여튼 이거 대상이 된다는 것만 알면 되고 중요한 것은 재산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국인데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거 이런 개념들을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301페이지 그래서 토지는 하여튼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라는 거.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하고요. 건축물, 무건축물을 포함한다는 거. 동그라미 3번 주택 그러면 부속 토지와 통합과세.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택은 항상 주택과 이 건축물과 주택과 일정 가지 토지를 통합해서 평가합니다.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에는 이게 공시 가격에는 부속 토지 가격을 통합한 가격이다 이런 거. 그리고 통합과세하는 데는 항상 주택은 그 일정 면적가의 부속 토지를 하나로 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는 거. 그 다음에 주택이라는 것은 주택법 중에 따른 주택인데 일반 주택, 고급주택 포함하고 그 다음에 별장도 주택분 재산세인 주택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들. 선박항공기 대상이다. 요거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 대상이 된 누가 어떤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 302페이지 보면 302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토지 구분이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요. 모든 토지인데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똑같이 세금을 부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 유형을 나눠서 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이 토지 유형 구분이요. 요것에 관해서 자세한 것들은 이제 차차 우리가 1, 2월, 3, 4월, 5, 6월 계속 배워나갑니다. 그런데 이번 순환에는 어떤 게 분리대상 토지고 어떤 게 종합합산이고 별도합산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나누는지 그 이용 모습을 살짝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구분이요. 그 내용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일단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자, 고개를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스트레칭을 한번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얘기에다가 잘렸구나. 지하철 타고 그래서 오늘 제가 수원도 가고 막 그러려고. 근데 제가 어떤 일 때문에 어제 잠을 못 잤는데 오늘 술자리 가면은 한 몇 잔 먹으면 저희가 졸려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제 가면 또 이제 어디 이제 테이블이나 방석 뭐 깔아놓고 이제 거기서 자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 20분 자고 일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계속 달려요. 계속 갈 수 있어요. 근데 한 2, 30분을 못 견디겠어요. 막 자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큰일 났어요. 근데 오늘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저 카페에 누가 회원가입 등록 신청했는데 대구에 사는 우리 한 수강생분이 남성 수강생분이 49된 아니구나 69년생 우리 한 분이 이제 그 등업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세법을 뭐 저에 대한 폭풍 칭찬 그이죠. 그래서 뭐 세법을 처음 듣는 초보자도 깔끔하게 정리가 뭐 이렇게 정리를 잘 되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쭉 그런 얘기들인데 맨 마지막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놀랬고 너무 잘 정리해 줘서 놀랬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놀란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동강에서 요 분위기가 이제 전달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제 강의를 들으면서 졸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그게 놀랍다 하면서 그런 걸 썼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중 안 할 때마다 이제 뭐 얘기하고 존다고 얘기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자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내가 뭐라고 써 원래 정답은 이거죠. 동강 수강생분들은 컨디션이 좋을 때 주로 이제 듣게 되니까 그런 거고 여기 나온 분들은 컨디션이 안 좋아도 일단 나와 있다 보니까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이제 감기 걸리거나 감기약 먹거나 그럴 때 이제 졸리니까 이제 조는 거고 그런 거죠. 뭐 그런 건데 원래는 그런 거지만 일단 저도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일단 어떤 간에 조는 분들 있잖아요. 조는 분들 이해가 되긴 돼요. 왜냐 이 처음에 이게 진짜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이거 모르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연히 이게 날씨도 그렇고 이게 겨울철에 더운나라 그렇지 봄하고 자 그렇지만 여러분 하여튼
공부는 딴 거 없어요. 수업 시간에 얼마나 집중해서 듣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봅니다. 토지 유형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토지 유형. 자, 보시면 그 수강생은 제가 보니까 무조건 합격이야. 처음 듣는데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 뭔가 또 어떤 수강생분은 재미있다 이렇게 느낀다. 그러면 그런 수강생은 무조건 합격입니다. 제 수많은 경험상 아니 진짜요. 제가 어젠가요? 제가 강양고시에 어떤 수강생들이 찾아왔어요. 저 합격한 수강생들이 찾아온 수강생들인데 그 강의하는데 근데 그 수강생들 중에 한 명 있잖아요. 그러더라고. 제가 무심코 그냥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수업 시간에. 그 처음 제 작년 이맘때 어떤 수강생이 있었는데 또랑또랑하게 수업 시간에 보니까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는 무조건 합격이다 내년에. 그랬더니 자기가 중간에 힘들고 점수가 안 나올 때마다 내가 했던 말이 자꾸 떠오르더래요. 너는 무조건 합격이다 내년에. 그래서 난 합격할 건데 막 그러면서 그래서 그 수강생이 그랬대요. 자기 자신은 안 믿었지만 일단 내 한 말을 믿고 그 합격할 거란 말을 믿고 그다음에 내가 세법은 뭐 당연히 구원해 줄 거고 하여튼 내가 한 말 합격할 거란 말이 자꾸 귀에 들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합격할 거다 믿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합격했어요. 그 말 때문에. 그런데 점수도 많이 남지 않게 합격했어요. 몇 문제 차이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본인 스스로도 자 수업 시간에 하여튼 집중해서 잘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뚜량뚜랑. 그러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얘기해 드릴게요. 딱 봐가지고 합격 하면은 합격에 딱 보면은 진짜로 수업 듣는 그 모습을 보면 자 재산세상에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근데 이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 이 토지에는 그 바탕에는 토지에 공개념적인 요소가 그 바탕에 있어요, 여러분들.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는 왜냐? 토지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바탕에 있는데 우리 공법에서 여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에 보면 토지를 이용할 때는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땅이라고 지멋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효율성 있게 효율적으로 이용해라. 효율성 있게. 그 다음에 자선만대 잘 물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에 유의하면서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고 이 모든 토지를 자 토지공개념에 입각해서 부과하는데 자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가 금방 얘기했어요. 모든 토지요. 지적법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이 면적 똑같다고 농지든 나대지든 뭐 똑같이 세금 부과할 수 없으니까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이 토지 유형을 나눠요. 이 모든 토지를 먼저요. 재산세 되는 모든 토지요. 자 생산과 관련한 토지 이용 모습 있죠. 이용 모습을 보면 이용 모습에 따라 나누는데 생산과 관련된 생산 관련 토지 이용 모습이 있고요. 또 생산된 것을 우리 소비자에게 유통시켜주는 유통상업적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유통상업적 자 목적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나대지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땅 나대지, 또 잡종지. 어떤 게 잡종지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법 시간에 배우게 되고요. 나대지나 잡종지요. 이런 것들. 이런 토지 이용 모습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사치성 재산에 자 필요불가결한 건 아닌데 사치성 재산에 자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이렇게 나눠요. 그럴 때 생산 관련 토지의 대표적인 토지 이용 모습은 어떤 게 있냐면 자 여러분 생산 관련 토지의 대표적인 토지 이용 모습은 먼저요 농지, 그 다음에 목장 용지, 자 그 다음에 예외적인 임야요. 여러분 원래 임야는요. 나대지 잡종지처럼 원래 취급해요. 원래 나대지 잡종지처럼. 여러분이 어디 시골에 임야 갖고 있잖아요. 시골에 산이 있다 어디. 자 그러면 이 임야는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꽃표시, 별표시와 꽃표시한 요 임야는 일정한 공익 목적의 일정한 임야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낮은 자 농지 목장과 함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얘네들은 0.07%로 재산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낮은 세율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 얘네들과 함께 공장용지도, 자, 토지용 모습이 보세요. 생산과 관련돼 있잖아요. 또 얘네들 보세요. 토지용 모습이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 가치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는 토지용 모습이라 얘네들은 토지 유형을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저율 분리 과세 대상 토지로 얘네들을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의 대표적인 토지용 모습은 어떤 게 있냐면, 자,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요.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있죠? 상가 토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따로 얘네들을 별도로 모아요. 그래서 별도로 모아서 합산합니다. 당해 C군구 관할 구역 내에, 자, 갑이라는 사람이 A 상가 토지도 있고 B 상가 토지도 있다. C군 관할 구역 내 A 상가와 B 상가 토지 가격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나대지 잡종지. 자, 이런 나대지 잡종지 같은 이런 짬뽕들은 종합적으로 얘네들을 모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모아서 또 얘네들 같은 유형들끼리, 자, C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자,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토지 있잖아요. 얘네들은 토지 이용 모습이 필요 불가결한 토지용 모습이 아니니까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따로 얘네들만 분리해서 과세하는 고율 분리 과세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지금 보니까 몇 개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자, 보시니까 분리과세 대상 토지, 또 그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요, 그리고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요. 또 여기 분리대상 토지는 또 보세요. 분리대상 토지는 무함으로 나눴냐? 여기 분리대상 토지는 고율 분리대상과 뭐로? 저율 분리대상 토지로 분리과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크게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이용 모습에 따라 또 분리대상 토지는 무함으로 저율 분리와 고율 분리로 이렇게 분리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시험은 이 토지가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를 물어봅니다. 분리대상 토지인 것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종합 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25회 시험 같으면 다음 중 토지용이 자, 같은 것끼리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이렇게 시험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일단 예외가 없으면 공부가 쉬우지만 물론 예외가 있어요. 농사 짓는다고 다 농지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나중에 그런 예외들은 우리가 차차 배워나갈 거고, 자, 어떻게 토지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구분하는지 이런 것만, 기본적인 것만 일단 알아갑니다. 자, 먼저 농지, 목장, 자, 그 다음에 예외적인 의미야. 공장용지는 어느 유형의 토지로 원칙적으로 구분한다고요? 저율 분리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로? 고율 분리대상, 말이 헛나갔다. 별도 합산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 같은 것들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나대지 잡종지 같은 짬뽕들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하는데, 그런데 다만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자, 나대지 잡종지 말고도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것들이 나중에 보면 엄청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적법에서 여러분들이 지적법 지금 배웠나 보겠는데, 지적법에서 보면 그 1번부터 여러분들이 1번부터 30번까지 쭉 그 토지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자, 1번부터 29번까지 토지용에 속하지 않는 맨 마지막 자,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맨 마지막 토지는 다 뭐로요? 잡종지가 되잖아요. 잡종지. 그래서 토지 이거 지목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적법에서 뭘 찍으라고 가르쳐줘요? 잡종지 찍으라고 가르쳐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리대상이나 별도 합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종합합산. 자, 어떻든 간에 이렇게. 그 다음에 나눈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여기 사치성 재산 토지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구체적으로는요, 고급 오락장용 토지. 자, 이거 어떤 게 있냐면, 사치성 토지 그러면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 같은 이런 것들, 고급 오락장, 골프장용 토지 같은 이런 것들은, 자, 필요 불가결한 토지용 모습이 아니니까 얘네들은 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고율 분리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다시 여러분들,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자, 이용 모습에 따라 나눴습니다. 생산 관련 토지로서 대표적인 것들, 농지, 목장용지, 예외적인 의미야 공장용지는 어느 유형의 토지를 구분한다고요? 저율 분리대상 토지로.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얘네들끼리 같은 유형끼리 모아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또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된다? 자, 나머지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자, 고급락장 골프장용 토지처럼 사치성 재산 토지는 어느 유형의 토지로 과세한다? 고율 분리대상 토지로 과세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요걸 딱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요 정도 제가 설명드린 내용만 알면 되고, 여기 자, 교재에 나와 있는 토지용 구분 있죠? 요 자세한 것들
내용을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갑니다. 301페이지 다시 자 301페이지 납세 의무자 있죠? 잠시 쉬었다가 납세 의무자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쉽니다, 여러분.